지난 영상에서 강동구 30년 토박이가 보는 강동구의 입지를 동네 랜드마크 단지와 함께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강동구 내 생활권별 시세 흐름과 그 속에서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특히 9에서 10억대 예산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동구는 대체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시세를 이끌어갑니다. 거래가 가능한 매물도 많고 하락기에는 조정폭이 큰 만큼 회복기에는 반등폭도 크게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입지가 좋은 신축, 대장단지가 먼저 움직이면 같은 생활권에 다른 단지로 옮기가 퍼지기보다는 비슷한 상품성과 규모를 가진 타 지역 대장단지로 시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현재 강동구 내 신축 대단지들의 상승이 재건축 대장단지와 중대형 구축단지로 이어지면서 최근 몇 주간 가격이 꽤 오른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둔촌동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둔촌동에는 대표적인 대장단지인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올파포의 시세가 오르면 주변 소형 단지로 흐름이 이어지기보다는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선수촌 같은 다른 지역의 대형 대장단지와 가격 경쟁을 하며 시세를 주고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올파포와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이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올파포 다음으로 규모나 연식이 괜찮은 둔촌동 단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탄생한 더샵 둔촌포레입니다. 2024년 572세대이고 저층을 제외한 34평 기준 호가는 17억입니다. 올파포와는 상품성 차이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서도 이렇게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주목할 만한 단지는 둔촌 푸르지오입니다. 2010년식 800세대 33평 기준 매매가가 13억 7천입니다. 이 단지는 9호선 접근성은 좋지만 주거 환경이 균질하지 않고 학군도 명일동 생활권에 비해서는 약한 편입니다. 그 외에도 2002년식인 둔촌 신동아 파밀리에 1998년식인 둔촌 신성 미소지움 1, 2차가 있습니다. 20평대 기준으로 미소지움이 9억 9천, 둔촌 신동아가 9억 7천 수준인데요. 2023년에서 2024년 초에 비해 2억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올파포 같은 신축 대단지에 비해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이들 단지는 길 하나를 두고 올파포와 마주하고 있지만 학군을 공유하지 않고 연식이나 규모 차이가 커서 바로 온기를 받는 위치는 아니에요. 다만 9호선 접근성이 좋고 올파포 입주로 인한 간접적인 입지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어 실거주 용도로는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고덕 명일 생활권 시세 흐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고덕과 명일 생활권에서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강동 롯데캐슬 같은 대장단지로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강동 롯데캐슬의 매매가가 지나치게 급등하면 프라이어 팰리스나 강동 현대홈타운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단지들까지 가격이 차오르면 고덕 아남이나 혹은 가격대가 비슷한 다른 생활권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질문드렸던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강동구에서 현재 10억 전후로 매수할 만한 단지는 어디인지, 투자 관점에서도 강동구의 10억대 구축이 나을지, 아니면 같은 가격대의 아래급지 신축이 나을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강동구 내 9에서 10억 단지들을 평형 관계없이 뽑아왔는데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예전엔 정말 큰 돈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 금액으로도 선택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몇몇 단지를 짚어볼게요. 암사동 선사현대 2000년식이고 2938세대 24평 복도식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가 매매가 10억 4천이고요. 정고점은 12억 5천으로 약 16%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전부 11억 이상이라고 해요. 이 단지는 투자와 실거주 수요가 모두 풍부한 강동구의 엔트리 단지입니다. 20평대가 30평대보다 황금성이 좋지만 가격 차가 적다면 30평대를 고려해 볼 만하고요. 방 2개와 방 3개 구조가 섞여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추진 중이지만 매우 초기이고요. 당장 리모델링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보너스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일 리버파크 3단지는 2009년식이고 987세대예요. 24평이 9억 5천입니다. 역과의 거리, 장기 전세 등으로 시세 형성이 다소 약한 편입니다. 9호선 연장 호재가 있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이고 제1 순환 고속도로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단절감을 주기 때문에 고덕 생활권과는 매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9억대 매물을 찾고 있다면 둔촌동 쪽 아파트들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미 9호선이 들어와 있고 물리적인 강남 접근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동구 거주민이라면 이 가격대에 어떤 단지를 선택할까 고민을 해봤을 때 실거주 기준으로는 현재 시점 고덕 안암이 가장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고덕 안암은 강동에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명일중을 갈 수도 있고요. 또 배재중, 배재고도 진학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또 초등학교 때는 강동 롯데캐슬 상가에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편하고요.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에는 고덕역의 대형 학원에도 보낼 수가 있어서 교육 여건이 서울에서 꽤 좋은 지역입니다. 물론 목동이나 대치 같은 학군지라고 볼 순 없지만 강동구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교육 여건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편입니다. 리모델링 호재가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분담금이 얼마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2, 3년 전 기준으로 26평 기준 2억 정도였다고 전해지지만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리모델링을 기대하기보다는 보너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암은 실거주 여건이 뛰어나고 아직 저점 대비 큰 상승이 없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적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비슷한 연식의 단지로 성동구에 금호 두산 아파트가 있는데요. 31평이 13억 8천이에요. 성동구가 물론 교통적인 부분이나 위치 면에서는 고덕 안암보다 더 센터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여겨지지만 이런 교육 환경이나 거주 여건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처음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암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선택지일 수 있어요. 현재 9에서 10억대 가격 단지들을 매수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 있어요. 9에서 10억대 단지들은 지금 기준으로 90년대 도식 구축이나 용적률이 높은 소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단지들의 특징은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대출을 꼭 받아야 한다는 분이 있으면 지금도 바로 매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못난이 매물밖에 없다면 급하게 오른 호가를 잡지 마시고 한 텀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냥 20-30%씩 빠진 가격을 기대하진 마시고요. 5천만 원만 싸줘도 바로 매수한다 라는 등의 기준을 갖고 대안을 생각해보고 매수 기회를 엿보셔야 합니다. 지금 거주 중인 집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월세를 살면서 갭으로라도 매수할 수 있게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집을 매수하실 때는 나의 상황, 생애주기상 나이, 투자 성향, 실거주용이냐 투자용이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치를 두는 부분이 아이의 교육이다 라고 한다면 안암 같은 단지들이 좋을 거고요. 아직 신혼부부라서 빨리 갈아타며 급지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급지가 낮더라도 황금성이 높은 신축 대단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가져온 단지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인데요. 이 단지는 위례 아래 구성남에 위치한 단지예요. 사실 이 단지가 2주 전까지만 해도 물건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물건이 싹 사라지고 입주 가능한 물건은 11억 이상인데 이것도 계좌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갭으로 매수가 가능한 물건은 10억 5천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런 대단지 신축의 특징은요. 동네의 랜드마크 단지인 경우 시세를 리딩하고요. 황금성이 무척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역이 성남이긴 하지만 송파와 미래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시세가 오르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8호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좋고요.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신축을 선호하고
아직도 자동차를 아끼는 부부가 많아서 지하주차장 유무가 중요한 분들도 많던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구축인 고덕 안암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하지만 고덕 안암의 경우는 하락장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 아니면 거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이 빠지면 상급지로 갈아타야지 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매도가 1년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급지는 이미 반등을 하고 난 다음이겠죠? 그래서 내 다음 스텝까지 고려하시고 집을 매수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고덕 안암은 장기간 실거주를 하며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만약 투자로 집을 산다고 하면 사실 전세가가 낮은 고덕 안암은 베스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투자금이 6억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연식이 좋은 상품성 가치가 높은 단지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강동구보다 아래급지의 뉴타운 같은 곳들이 투자적으로는 더 낫다고 보여져요. 오늘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동구의 시세를 짚어보고 강동구의 구축단지와 다른 지역의 신축단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동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